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6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시 경자년 갑신월 을사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일간은 을목이면서 그 을목 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을목 신월에 대한 사주 간명법에 해당이 되는데, 사주를 볼 때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원래 8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연주도 있고 월주도 있고 그다음에 일주도 있고 시주가 아직 오늘 같은 경우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벽에 태어난 병자시일 수도 있고 아침에 태어나면은 경진 기묘시일 수도 있고 해서 시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지만 8글자를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을 가지고 사주의 어떤 기륭이라든가 좋고 나쁜 것, 건강까지도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딱 처음에 초학하시는 분들은 이 8글자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우리 8글자가 뭐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주를 잘 모르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입해서 봐야 되는지 잘 헷갈리는 거거든요. 옛날 같은 고법 시대는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봤고, 그 다음에 서접형 이후 신법 시대는 이제 일주를 기준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연주 시대 때에는 연주라고 하는 건 조상 내지는 가문을 이제 위시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문적인 개념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연주보다는 지금은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놓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 이렇게 이걸 놓고 보는 겁니다. 또 근묘화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분들 근묘화실 대단한 이론인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묘화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말하는 거고요. 근은 뿌리죠, 뿌리. 그 다음에 묘는 줄기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화는 열매라든가 꽃을 말하겠죠. 열매라기보다는 꽃이고, 그 다음에 실이 이제 근묘화실 중에 실이 이제 매에 해당이 되죠. 나라고 하는 꽃이 있기 위해서 이 일간이 이제 꽃이니까 일간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근묘화실로 놓고 보게 되면 연주가 근, 그 다음에 월주가 줄기, 그 다음에 일주가 꽃, 그 다음에 시주가 열매죠.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근에 해당이 되는 것은 조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주라고 하는 것은 묘이면서 나의 부모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를 갖다 이제 형제까지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일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죠. 나인데 일간은 내가 되는 것이고, 일질은 내 배우자궁이 되는 겁니다. 또 시주는 내 자식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에 시간은 첫째, 시지는 둘째 이렇게 놓고 보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7, 8명 낳았을 때는 어떻게 보냐 이제 그런 이제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크게 중요한 아들 자식이 2명인 반드시 자식을 2명만 낳아야 된다는 그런 법칙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주, 그죠? 금묘화실에서 실이라고 하는 내 자식궁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는지 나쁜 역할을 하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자식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또 놓고 보게 되고요. 또 금묘화실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연주를 20년, 월주를 20년, 그 다음에 일주를 20년, 시주를 20년에서 2, 4, 6, 80년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대략 60대만 되더라도, 우리 옛날만 하더라도 60 환갑되면 오래 살았네 이런 시대열이 있었죠. 그래서 연주를 갖다가 15년, 월주를 15년, 그 다음에 일주를 15년, 시주를 15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30년, 60년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도 80 이상 살았던 사람, 100세를 누렸던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 영조대왕 같은 경우는 거의 8순 넘어서까지 장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금묘화실 놓고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15년에서 이렇게 넣고 왔을 때, 그러면
60 넘어가면 뭘로 볼 거냐고요. 그죠? 금묘화실. 또 어떤 분들은 또 시집 안 간 미혼의 사람으로서 부모하고 같이 보게 되면 월주를 기준으로 월주를 좀 중시 본다 이렇게 놓고 본 이론도 있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이런 솔직히 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그냥 잡설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시면은 사주를 볼 때는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금묘화진이라서 초년운이 연에 있고, 그 다음에 중년운이 여기 있고, 장년운이 일주에 있고, 말년운이 시주에 있다. 뭐 이름 타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초년, 중년, 장년, 말년운을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대운을 놓고 보는 것이 중요해요. 20년씩 나눌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을 때 3살부터 22살까지가 20대잖아요. 이때 운세를 대운을 놓고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20대에서 30대, 그죠?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는 이 정해대운과 부자대운을 놓고 보는 것이고, 40대, 50대는 기축경인을 보는 것이고, 60, 70, 80은 이 신묘, 임진, 계사대운을 놓고 비교 분석해야지 정확하게 이 사람의 그 나이대의 기둥을 보는 건데, 이 금요화실을 보는 사람들 이론이 뭐냐면, 대운을 설명을 안 하고, 대운을 잘 보지 않고 그냥 연주, 월주, 일주, 시주만 놓고 어디에 용신이 있는, 어디에 희지 있느냐, 내지는 어디에 기신이 있고 어디에 해시 있느냐 이걸 놓고 본 다음에, 연주에 나쁜 운세가 있으면 초년운이 안 좋고, 월주에 용신이 있으면 중년운이 좋고, 시주에 기신이 있으면 말년운이 안 좋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 금묘화실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금묘화실, 연주는 조상궁으로 놓고 보고요, 월주는 부모궁 내지는 형제도 볼 수가 있겠고, 일주는 나와 내 배우자, 시주는 내 자식궁. 요 궁을 놓고 보는 것은 저도 자식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볼 때는 그건 필요로 하지만은, 초년운이 연주에 있고 중년운이 월주에 있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대의 운세를 보려면 뭐예요? 대운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또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강의를 제가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금묘화실에 대하여라고 하는 동영상 명리 기초를 아마 만들어 놨는데, 이걸 내가 아마 업로드 해놨을 겁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금묘화실 이론, 궁성론은 요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거 연주는 조상궁, 월주는 부모 형제궁, 그 다음에 일주는 나와 배우자, 일간이 나가 되고 일지가 배우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주는 자식궁. 이렇게 약간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이상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은 것이 명리를 좀 이렇게 쉽게 빨리 정복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명리를 어느 정도 알았을 때는 좀 깊이 있게 왜 연주를 갖다가 이렇게 20년, 30년을 이렇게 끊어서 보는지 이렇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건데,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면 연주를 20년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연주를 25년으로 봐야 돼. 25, 50이죠. 또 25, 75죠. 그 다음에 여기 20으로 보게 이제 100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 이렇게 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금요화실은 아까 말했던 궁성 정도만 놓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명식, 을목이 신월에 태어난 그 사주 명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일간은 을목이 되는 것이고, 월령이 신월이 됐죠. 자, 어저께 간목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같이 또 공부하면서 반복 숙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간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양목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을목, 오늘 공부하는 을목은 음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 오행 중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을 양과 음으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은 간목이 되는 것이고, 음목은 을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양류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용류목 말고 좀 회목이라든가 회초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굵고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꽃나무 같은 것으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간목인 양목 같은 경우는 대림목에 비유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큰 소나무라든가 큰 전나무라든가 제가 좋아하는 편백나무 같은 것들이 다 간목에 해당이 되죠. 간목은 뭐예요? 굵고 큰 나무가 위로 쭉쭉쭉쭉 향천성을 가지고 위로 자라는 나무라고 해서, 제가 간목의 용도는 뭐라고 크게 놓고 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 작발하고 정화가 있으면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경금에 날을 잘 벼려놔야
간목을 작벌할 때 깔끔하게 작발할 수 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경금장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동량지목으로서 제목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양유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버드나무처럼 칭칭 늘어져서 흩날리는 이런 나무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나무는 갖다가 뭐 베어봤자 동량지목으로 쓰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칡나무를 갖다가 베어다가 동량지목으로 썼다라고 하는 말 대신은 등나무를 베어다가 동량지목으로 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들어보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용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목화통명의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은 화초가 꽃을 활짝 피운 그러한 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봐서, 을목 같은 경우는 병화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것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뭐 병화 대신 정화, 개수 대신 임수를 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을목한테는 병화와 개수로서 배합하는 것이 뭐냐면 드림팀이죠. 드림팀. 그래서 가장 적합한 배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월을 놓고 봤을 때 해자축월 신유수월 같은 경우에는 금왕하고 수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병화를 먼저 쓰는 것이 좋고, 임묘진 사오미, 특히 사오미월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인월 묘월 같은 경우에는 개수병화를 겸해서 쓴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배합법을 알고 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월지에 따라서 배합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자,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금왕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왕절. 물론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또 말이 또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또 하죠.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입니다. 가을이면서 초가을이라고 해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다. 조금 말이 빠르면 좀 템포를 속도 배속을 갖다가 0.75 배속으로 들으시면 말을 좀 천천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본의 아니게 좀 급하기 때문에 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이렇게 말을 하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말이 자꾸 길어져요. 자, 이 동영상 강의를 하염없이 40분, 50분, 1시간 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의가 길어져 버리면 저도 힘들지만은 듣는 여러분들도 매우 힘듭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실 때 잠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본 바로는 동영상 강의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면 1시간 밥 먹을 때, 아니 뭐 시간 점심시간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이때 밥 먹으면서 1시간이면 2번을 들을 수 있는,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 좀 배속을 빨리 하면은 2번 반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져 버리면 처음에 들었던 부분 중반 후반 넘어가면 기억도 나지 않죠. 그래서 20분 30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2번 반복해서 듣는 것이 오히려 학습 능률 면에서는 더 좋고요. 또 저는 또 20분에서 30분 요걸 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또 이렇게 의외 본의 아니게 좀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자꾸 쓸데없는 말을 안 넣으려고 그래요. 또 뭐 엑기스는 뭐 한 2줄 되는 건데, 그 2줄 되는 것을 강의 시간 뻥튀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 겁나게 해봤자, 억수로 해봤자 그 나중에 뭐가 중요한지 뭐가 핵심인지 이거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얘기를 다 빼고 그냥 사주를 볼 수 있는, 내가 실질적으로 제가 사주를 감명할 때 보는 법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대로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어렵게 사주 보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좀 습득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반복한다고 싫어하시지 말고, 반복한다고 짜증내시지 마시고요. 반복할수록 나의 기초가 탄탄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지루하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이요. 원래 금왕절은 어느 계절, 신유, 술월이 다 금왕절에 해당이 되는데, 특히 금이 왕한 계절은 신월과 유월이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기운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술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술월인데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바로 방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술토에 신유가 가미가 되면 방합, 즉 금이 다시 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월이 금왕절임에 반해서 일간, 어저께 간목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을목도 마찬가지로 신월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이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나게 돼요. 목어기포신이라고 해서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포대법, 포가 제일 처음이에요. 포를 일으키는 것이 신에서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어기포신하고 화토어기포해하고 화토어기포해, 이거는 화토는 포를 일으키는 것이 해에서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 화토는 뭐한다? 동궁한다. 화토 동궁하기 때문에 같이 놓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포이한다라고 해서 금은 포를 일으키는 것이 어디서 일으킨다? 인에서 일으킨다. 그 다음에 수어기포사라고 했습니다. 수는 포를 일으킬 때 사에서 한다. 그래서 목은 신이 절지가 되는고요. 그 다음에 화토는 해가 절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은 인이 절지가 되는 것이고, 수는 사가 절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사오묘월은 수가 가장 약할 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목이 가장 약할 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는 해자축은 어떻게 돼요? 축월은 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자 이렇게 되게 되면 화토가 가장 약한 단계에 있다라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포태법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요거 포태법을 모르신다. 포태법 12운성이라고도 하죠. 요거 제 동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그냥 한번 포태법 12운성을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이렇게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신월은 금왕절임에 반해서 목 자체, 간목, 을목이 모두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약하죠. 그러니까 약한데 을목 입장에서 신금은 정관이죠. 관은 왕하다. 어저께 간목 같은 경우는 신약 살왕이었죠. 왜냐하면 음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간목이 신금을 봤을 때는 칠살 편관이 되지만 을목이 신금을 봤을 때는 이건 정관이 돼서 신약 과랑이 되는 거고요. 간목 입장에서는 신약 살왕인데, 이렇게 써놓으면 또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오늘은 일간 을목이 되니까 요거 신약 살왕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다, 또 다음 달도 마찬가지고 을목이 6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뭐예요? 가을의 피는 꽃을 연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어요? 코스모스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국화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꼭 코스모스, 들국화가 아니더라도 난방만 좀 잘 하게 되면 한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연상을 한다라고 하면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여러분 아직 신월 입추가 지나고 좀 있으면 입추에서 이제 또 다음 절기 넘어가게 돼서 아직은 막 덥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기적인 차원에서 신월은 굉장히 한랭하다, 얼음을 얼 정도의 그런 기운은 아니지만 기운 자체가 선을 하고 어떻게 돼요? 매우 한랭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은 나는 경우에는 한랭하면서 물기가 있게 되면 한습이 가중되기 때문에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따뜻한 화가 먼저 있어서 기후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야지만 가을에 코스모스라든가 들국화가 이렇게 피어나죠. 근데 가을 같은 경우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데 태양은 없고 비만 주룩주룩 내린다라고 하면 이 화초 같은 것들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바로 쑥대밭이 되죠. 자, 바로 후패,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이렇게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먼저 뭘 봐야 된다? 화를 먼저 봐서 을목의 기운을 갖다가 좀 순세하고요. 을목의 기운을 갖다가 좀 겉으로 유출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봐야 목화 통병이 돼서 꽃을 피우는 형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 너무 많게 되면 반드시 이 왕한금은 을목 자체를 갖다가 상해할 수 있죠. 금금목. 선생님, 얘는요, 신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관인데, 정관은 법, 윤리, 도덕, 남편 같은 그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저 신금이 일간을 나쁘게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았지만, 을목은 작은 연약한 화초이기 때문에 칠살이 됐던 편관이 됐던 을목을 상해하는 그러한
힘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너무 많게 되면 을목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화를 봐서 이 금의 기운을 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렇게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개수 같은 물이 좀 있어 주어야지만 을목의 뿌리를 이렇게 배양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개수 병화를 보면 이제 국세 자체는 나름대로 좋아지는데 을목의 뿌리는 없죠. 그래서 지지로 뭐 해수라든가 미토라든가 진토라든가 아니면 뭐 임목 같은 데 뿌리를 두게 되면은 이건 일간 자체도 세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 개수를 보게 되면은 뿌리는 촉촉하고 따뜻한 병화를 보기 때문에 가을에 을목이 꽃을 활짝 피는 그러한 아주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을목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저께 공부했을 때 간목 같은 경우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신약살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격은 평광격 내진 칠살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간은 음목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월지는 양금에 해당이 되죠. 근데 금은 일간을 극하는 것이니까 일간 입장에서 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인데 음대 양에 해당이 되니까 이거는 정관이죠. 정관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금왕절인데 에 반해서 일간 을목은 약하기 때문에 어떻다? 신약관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물론 이제 신중에 있는 정관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은 을목 입장에서 정관이죠. 정관격이 되고 신약 관왕도 맞지만은, 만약에 신월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엄밀히 따지면 정관격의 신약 관왕이지만 일간 자체가 약하고 정관도 너무 많게 되면 이거는 거의 살중신경하고 거의 국세는 똑같다라고 보시고, 이 금은 어떻게 돼요? 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금을 제하는 것은 뭘로 제해요? 화로서 제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병화일 수도 있고 정화일 수도 있는데, 금을 제하는 용도는 어떻게 보면 정화가 더 좋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신유술월이라든가 해자축월에 따뜻하게 조우하는 용도는 병화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화가 없는 경우에는 뭐 병화로서 억지로 뭐 경금을 좀 통제할 수는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로서 을목의 기운을 설기해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신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면서 개수 한 점 정도, 개수는 솔직한 말로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금 안에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자, 무토, 임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개수가 없다 손치더라도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암장된 임수를 쓸 수는 있습니다. 단 물론 뭐냐면 개수가 투출됐을 때 투출단 개수를 쓰는 것이 공격은 더 크겠죠. 하지만 뭐 암장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원령이 6월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개수가 별도로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6월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6월은 뭐예요? 그 지장간이 바로 경금과 신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별도의 수가 있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을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장간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어떤 분들 질문하신 것이 암장돼 있는 것을 용신을 쓸 수 있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되죠. 경자년.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중에 있는 지장간, 요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정관격이 되지만 마치 그 작용보다 살중신경한 것과 같다. 작은 을목은 정관,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게 관성은 을목 같은 경우를 극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왕해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연지의 자수를 받기 때문에 신자수국해서 수가 을목 자체를 생조해 줄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을목의 밑으로 지지로 뿌리를 두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지의 사화가 있어서 을사일주가 되는데, 이거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신자합이 먼저냐 사신합이 먼저냐 이렇게 놓고 보시는데, 만약 제가 이 사주를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신자합이 돼서 수가 왕해지는 것이 먼저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신은 합한다기보다는 그냥 사는 화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신자 합해서 신월의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한습해지기 때문에 사중병화로서 뭐 할 수 있다? 조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신자합이 되지 않고 사신합이 된다라고 하면 사중에 있는 병화를 쓰기가 좀 어려워지죠. 물론 전혀 못 쓴다라고 보진 않겠지만은 신자합하게 되면 사화의 사중병화가 그래도 보존이 되지만 사신합하게 되면 사신합에서 임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병화가 극해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좀 쓰기가 어려워집니다. 물론 이제 신자합하게 돼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사화가 좀 위축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중의 병화는 쓸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것이 생시가 해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신자 합할 때 사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 사화는 쓰기가 매우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국세에서 해시를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이 신월의 사중 병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가 아무리 을목이 해에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해시를 봐서는 사회 상충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이겠죠. 자, 월간에는 간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 이제 등락예갑해서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경금이 있어서 간목을 충파해 버려서 간목은 용도가 없죠. 또 간목 자체도 현재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등락예갑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화를 보존해야 되고요. 을목에 좀 뿌리를 갖다가 좀 얻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요. 수는 더 이상 많을 필요는 없다. 이 정도 수만 해도 충분한 수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자시하고 정해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정해시도 마찬가지고 천간의 병화, 정해시가 되면 천간의 지금 병자시는 병화, 그 다음 정해시는 정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는데, 병화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없지 않죠. 여기 일지에 있는 사화의 뿌리를 사중에 있는 병화가 이렇게 천간에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병화도 나름대로 힘은 좀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을목이 좀 뿌리가 없죠. 선생님, 수가 있는데 을목이 약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을목이 뿌리를 떠서 통근해서 일간이 왕한 거하고 수가 있어서 수생목해서 일간이 그냥 수에서 생조를 받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 같이 잘 나가느냐 아니면 부모가 잘 나가는데 애는 약하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간이 좀 약한 것이 좀 흠이 되겠고요. 정해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가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건 뭐가 문제냐면 사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해야 될 그런 사주가 되겠죠.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정축시가 되면은 그나마 정해시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중 병화의 뿌리를 둔 정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금을 좀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축토 자체는 을목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은 뭐예요? 금이 뿌리를 두면서 금을 생주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일간을 생주하는 글자는 아니잖아요. 역시나 정축시가 되면 을목이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은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을목이 뿌리를 두려면 무인시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을목이 여기다 뿌리를 둘 수가 있겠죠. 단 한 가지 문제는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이거를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 이렇게 보시게 되는데, 자, 무토가 이거 왕할까요, 약할까요? 무토가 여기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고 화의 생주를 받는 무토이기 때문에 이 무토는 그렇게 약한 무토는 아닌데, 토라고 하는 것은 월지를 놓고 봤을 때 금왕절이기 때문에 토는 금을 생길 수 있는 힘이 있죠. 안 그래도 을목이 금이 많아서 문제인 그런 사주인 것인데 재성은 다시 금을 생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을목 같은 경우 작은 화초이기 때문에 많은 토를 감당할 여력이 좀 없죠. 그러니까 인목을 보는 것 나쁘지 않으나 무토를 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경진신사시는 천간으로 경금, 천간으로 신금 투출하는 것 좋지 않겠고요. 임계수가 투출하는 것도 이거는 한습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한 가지만, 이건 비슷한 거니까 한 가지만 볼게요. 이모시가 되게 되면 사중의 병화, 오중정화를 모두 쓸 수가 있겠죠. 단 신월에 신자 합했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을목 자체가 뿌리가 없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 아시죠? 수다목보, 수다목부가 될 수 있다. 내지는 수범
목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갑신을유시가 되더라도, 특히 갑신을유시는 왜 안 좋을까요? 이거는 한 가지만 또 보도록 하죠. 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간목은 경금에서 파액 극을 받아서 깨졌고, 여기 있는 간목을 쓸 수 있다 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간목도 뭐예요? 지지로 뿌리가 없죠. 물론 간신히 수의 생주를 받아서 땅에 뿌리를 못 내린다 하더라도 그냥 동동동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조구도 굉장히 필요한 사주이기 때문에 사중병화가 굉장히 필요한 사주인데, 사신합하게 되죠. 이 신금은 예하고 합하지만 이 신금은 예하고 합을 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신자수국에 사신합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금수왕량이죠. 그 다음에 을료시 같은 경우에는 사유회금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사중에 있는 병화가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이런 단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딱히 보면 그렇게 좋은 생시가, 마땅한 생시는 좀 없다 손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병자시라든가 이렇게 기묘시 같은 경우도, 기토 같은 경우는 일간을목이 뿌리를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을목이라든가 화가 살아나는 그러한 운세를 만나서 그나마 좀 모질한 것을 좀 보충해 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